회장님, 제 손이 이렇게 떨려도 괜찮을까요? 5성급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시작된 비밀스러운 만남. 55세 청소부와 70대 재벌 회장의 운명적 사랑.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시작한 여인이 다시 찾은 진정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재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랜드 라벤더 팰리스 호텔.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를 자랑하는 이 호텔은 전 세계 상위 0.1%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계급의 상징이었죠. 호텔 지하 3층 직원 전용 출입구. 김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301호 김지연 씨. 시간 정확히 맞춰 오셨네요. 따라오세요. 하우스키핑 매니저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연 씨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유니폼, 꽁꽁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믿기지 않네. 내가 정말 여기서 청소를 하게 되다니.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수진이를 생각하며 불과 2년 전만 해도 김지연 씨는 이 호텔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남편 최상훈 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승승장구할 때 그들 부부는 이곳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결혼기념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웨이터들이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90도로 인사했던 곳. 지금은 그녀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2017년 가을 최대 거래처였던 중국 기업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물량이 묶이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일 밤술을 마셨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최상훈님 보호자시죠. 간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전이된 상태라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3년간의 투병, 그 기간 동안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50평 아파트도, 외제차 2대도,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과 수진이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병상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지연 씨에게 남은 것은 2억 5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휴학할게. 일하면서 학비 벌게. 대학교 2학년이던 딸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지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딸만은 제대로 공부시켜야겠다고. 그렇게 그녀는 그랜드 라벤더
팰리스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가장 두려웠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부터 김지연 씨가 담당할 구역입니다. 35층에서 40층까지 하루에 최소 25개 객실을 청소해야 합니다. 한 방당 20분을 넘기면 안 돼요. 초과하면 급여에서 깎입니다. 박 과장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욕실 대리석을 반짝반짝 닦아내는 것까지 허리와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토한 것 좀 치워줘요. 빨리요. 첫 주 3,507호 객실. 전날 밤과 음한 투숙객이 침대 옆에 토해놓은 것을 치우며 지연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뭐가 막혔는데 빨리 와서 뚫어요. 침대 시트에 주름이 있잖아요. 당장 다시 해요. 이런 호텔이 왜 5성급이야? 투숙객들은 그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대했습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고, 때로는 팁이라며 동전을 바닥에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단순히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했고, 투숙객의 취향을 파악해 객실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단위 투숙객 방에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 부분을 더 신경 썼습니다. 김지연 씨, 3,812호 손님이 당신 칭찬을 하더군요. 10년 동안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깔끔한 건 처음이라고. 6개월 후 박 과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지연 씨를 최상층 전담으로 올리라고. 88층 로열 펜트하우스 층을 담당하게 됐어요. 88층. 그곳은 호텔의 왕관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달 숙박료만 7천만 원. 일반인은 예약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곳의 장기 투숙객이 바로 YJ그룹 윤재현 회장이었습니다. 윤재현 72세.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YJ그룹의 총수. 부동산, 호텔, 백화점,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그의 재산은 5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차가운 경영인, 완벽주의자, 독불장군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새로운 청소부라고 들었습니다.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윤 회장의 비서실장 정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윤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첫째, 회장님이 계실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발소리조차 들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회장님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셋째, 회장님의 물건은 1mm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서재의 물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넷째, 커피는 정확히 87도로 맞춰 놓으십시오. 다섯째, 규칙은 20개가 넘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23도, 습도는 45%, 침대 시트는 이집트산 1800 수면으로만, 꽃은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교체, 욕실 타월은 정확히 3겹으로 접어서. 지연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회장님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가 외출한 사이에 신속하게 청소를 끝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윤 회장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외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조금씩 그의 취향을 파악해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들, 주로 철학서와 역사서, 그리고 가끔 시집. 옷장 속 옷들의 배열 모두 검은색, 회색, 남색 계열. 욕실에 놓인 약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수면제. 외로운 분이구나. 어느 날 침실 협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며 지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고인이 된 부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부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노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는 작은 흰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는데 보통 호텔에서 제공하는 장미나 백합이 아닌 수수한 국화였습니다. 지연 씨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노란 국화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부인이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색깔로. 2주째 되던 날 드디어 윤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지연 씨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커피를 마시러 나온 것입니다. 순간 지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규칙대로 시선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잠깐. 윤 회장의 목소리에 지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했나? 실수를 했나? 당신이 새로 온 김지연 씨인가요? 네, 회장님.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군요. 지연 씨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제야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사모님께서 노란 국화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윤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소. 그 한마디가 지연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 그것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재벌 회장의 감사를 받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의 눈빛에 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 회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지연 씨가 청소할 때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가끔 거실로 나와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김 여사, 차 한잔 하시겠소? 어느 날 오후 윤 회장이 불쑥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라 5분만 쉬었다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비서실장한테는 내가 말하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5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이차입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특별히 공수한 30년산이죠. 한 잔에 10만 원이 넘는 차인데 혼자 마시기엔 아깝더군요. 향이 참 좋네요. 깊고 그윽한 게. 차를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차를 좋아했어요. 저렴한 것들이었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실수였을까? 남편분이 돌아가셨나요? 네. 3년 전에요. 병환이셨나요? 간암이었습니다. 3년을 투병하다가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폐암이었죠. 끝까지 제 걱정만 하다가 여보, 나 없어도 잘 지내요. 약속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내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라니.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끔 여보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그날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공유하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차 한 잔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 지연 씨가 청소를 마칠 때쯤이면 윤 회장은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오늘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런 표정이 아닌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이 등록금이. 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해결할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연 씨의 통장에 급여 조정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 씨가 다음 날 펜트하우스에서 윤 회장을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 어제 제 통장에. 아, 그거요?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당신 급여가 잘못 책정되어 있더군요. 경력과 근무 태도를 고려하면 더 받으셔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정당한 급여입니다. 지연 씨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자존심과 배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등록금이 절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소. 당연한 거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호텔은 거의 텅 비었고 직원들도 대부분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숙객이 끊기면서 호텔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김지연 씨도 다음 주부터 무급휴직입니다. 박 과장이 통보했습니다. 지연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 정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김지연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니 윤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다 쉬는데 미안하지만 김 여사만은 계속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만요. 내가 이기적인 걸 압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아니면 안 되겠소. 대신 급여는 3배로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부탁입니다. 이 텅 빈 호텔에서 혼자 지내려니 미칠 것 같소. 김 여사라도 봐야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청소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 코로나로 텅 빈 호텔 88층 펜트하우스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없고 투숙객도 없는 기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씨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윤 회장이 불렀습니다. 김 여사, 저녁 먹었소. 나와 함께 먹겠소. 혼자 먹기가 적적해서. 펜트하우스의 다이닝룸에는 두 사람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미슐랭 레스토랑 못지않은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 이야기, 꿈 이야기. 사실 저도 젊을 때는 가난했습니다. 윤 회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18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사업을 늘려서 4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아내와 보낼 시간, 자식들과의 추억. 돈과 권력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죠. 후회하세요. 매일 합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나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그 전화를 받고도 병원 가봐. 나 바빠라고만 했죠. 그게 폐암 선고를 받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여사는 어떠셨소? 남편분과는? 저희는 참 행복했어요.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고 부자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첫 번째로 생각해줬죠. 그래서 더 미안해요. 마지막 3년 병원에서 고생할 때 제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충분히 잘하셨을 겁니다. 아니요. 가끔 짜증도 냈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아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상실의 아픔, 후회,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김 여사.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던 중 윤 회장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소.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회장님과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과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요.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숨을 쉬게 되었소. 회장님, 나이도 많고 고집도 세고 매력도 없는 노인네지만 그래도 감히 당신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소.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지만 이렇게 간절한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회장님께 피해가 될까봐. 그런 건 내가 다 감당할 일이요.
당신은 그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호텔에서는 고용주와 직원이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 정 이사가 윤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요즘 그 청소부와 자주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일이요. 하지만 회장님,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 이사,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요. 회장님 자녀분들도 아신다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오. 윤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정 이사는 물러났지만 지연 씨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그만 만나요. 회장님께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내가 70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소. 이제 와서 내 행복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지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것만이 진실이오. 며칠 후 지연 씨가 집에 돌아오니 딸 수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YJ그룹 장학재단의 장학금 통지서였습니다. 아, 그게... 지연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도움받은 거야? 그 호텔 회장님. 엄마가 요즘 이상해. 퇴근도 늦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가끔 행복한 표정을 지어. 그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회장과의 만남, 그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그 사람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응. 엄마도 그 사람을 사랑해. 응. 수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엄마 표정이 밝아졌어. 그게 그 사람 때문이라면 나는 찬성이야. 수진아, 대신 한번 만나보고 싶어.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성당. 윤 회장은 지연 씨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던 곳입니다. 50년 전이죠.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햇빛이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은 갑자기 지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작은 상자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는 우리 어머니가 끼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라고 하셨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회장님, 2021년 3월 21일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의 자녀들은 끝내 불참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지연 씨는 YJ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회장의 자녀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지연 씨는 58세, 윤 회장은 75세.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잡고 정원을 산책합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찾아오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